이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요? 3개월 후 전 세계 100만 명이 이 영상을 보게 될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온 27세 청년. 미겔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길을 잃었던 그 저녁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으니까요. 여기가 어디지? 저녁 7시가 넘어가는 을지로 사거리. 스마트폰 화면에는 신호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만 계속 뜨고 있었습니다. 미겔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지만 한국어로 된 간판들만 가득할 뿐이었죠. 멕시코에서라면 위험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해가 지면 치안이 급격히 나빠지는 곳이 많았거든요. 관광객 티가 나는 외국인에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그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대한민국이라는 것, 그리고 곧 그의 인생을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둑해지는 하늘 아래, 그는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청계천은 그냥 하천이 아니라 서울의 심장이야. 꼭 가봐야 할 곳이지. 그때 도시의 소음을 뚫고 들려오는 신비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소리였죠. 저 소리는 뭐지? 그 순간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단순한 여행담을 넘어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보게 만든 감동의 실화가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넘버원 코리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겔입니다.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온 27살 배낭 여행객입니다. 그날 저녁 물소리를 따라 몇 걸음 더 걸어가니 청계천이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거든요. 멕시코 시티나 제 고향 과달라하라 같은 대도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청계천 입구에 있는 안내판을 보니 영어로 된 설명이 있더라고요. 읽어보니 더욱 놀랐습니다. 이 하천이 5.8km나 된다는 것, 그리고 매일 4만 톤의 깨끗한 물이 공급된다는 것. 하루에 4만 톤? 멕시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우리 과달라하라에서는 물 공급 자체가 불안정한 지역이 많거든요. 특히 가난한 동네에서는 하루 종일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더 놀라운 건 물의 깨끗함이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을 흐르는 물이 이렇게 맑을 수 있다니. 안내판을 더 읽어보니 한강에서 가져온 물을 정수 처리해서 공급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LED 조명이 물에 반사되어 만들어내는 야경도 인상적이었지만 더 인상적인 건 이 모든 시설이 시민들을 위해 무료로 개방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해보니 정말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경사로, 곳곳에 설치된 안전난간, 그리고 밤늦은 시간인데도 환하게 켜져 있는 조명들. 이 모든 걸 누가 관리하는 거지? 궁금해서 더 자세히 보니 청소 상태가 정말 깨끗하고 시설물들도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런 공공시설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조명 시스템이었습니다. 단순히 밝게만 하는 게 아니라 물에 반사되는 효과까지 계산해서 설치한 것 같았거든요. 이런 디테일까지 신경 쓴다니. 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을 여전히 몰랐거든요. 시계를 확인하니 이미 8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건물들이 비슷해 보였고 한국어로 된 간판들은 당연히 읽을 수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볼까 생각해봤지만 언어 문제 때문에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밤 8시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가족들, 연인들, 심지어 혼자 조깅하는 사람들까지. 이건 정말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이곳의 특별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아직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청계천 다리 밑에서 잠시 쉬면서 배낭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앉아있으니
고향에서의 경험이 자꾸 대비되어 떠올랐습니다. 과달라하라나 멕시코 시티에서 밤 8시가 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 잘 알거든요. 해가 지면 거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사람들 표정이 경계심으로 가득해지고 가방을 꽉 움켜쥐고 빨리빨리 걷죠. 특히 관광객 같은 외국인들은 절대 혼자 돌아다니면 안 되는 시간대입니다. 제가 살던 과달라하라만 해도 연간 강력 범죄 발생률이 인구 10만 명당 45건 정도 됩니다. 밤에 혼자 걷는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죠. 특히 도심지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그런데 여기는 정말 달랐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주변을 살펴봤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밤 8시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빨리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여유롭게요. 연인들이 손잡고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하고 가족들이 웃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고 심지어 여성들이 혼자서도 조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멕시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특히 여성이 밤에 혼자 운동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웠어요. 더 놀라운 건 이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경계심이나 긴장감 같은 게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정말 편안하고 평화로운 얼굴들이었어요. 그때 한 가지 더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CCTV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CCTV들은 시민들을 감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것 같았습니다. 안전 요원들도 가끔 순찰을 돌고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도 위압적이지 않고 친근해 보였어요.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요. 한국의 치안이 이렇게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정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의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0.6명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멕시코가 29명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50분의 1 수준입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언어 문제도 있고 길도 모르겠고 시간도 점점 늦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적어도 이곳에서는 안전하다는 것. 멕시코였다면 이미 패닉 상태가 되었을 텐데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청계천 물소리도 그렇고 이곳의 평화로운 분위기도 그렇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어찌됐든 움직여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때 저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저 사람 외국인인 것 같아. 한국어였지만 저를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목소리에 경계심이나 경계감이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호기심과 관심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저분 혹시 길을 잃으신 것 같지 않아요?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난 쪽을 봤습니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부부와 초등학생 아들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멕시코에서의 경험으로는 밤에 낯선 사람이 이렇게 접근해 오면 보통 좋지 않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조금 긴장했어요. 하지만 이분들의 표정을 보니 정말 순수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아이의 호기심 가득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아버지분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서툰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길을 잃으셨나요? 이때 정말 놀랐습니다. 멕시코에서는 밤에 외국인에게 먼저 말을 거는 현지인들이 있다면 대부분 뭔가 요구하는 게 있을 때입니다. 돈을 달라거나 뭔가를 팔려고 하거나. 하지만 이분은 정말 순수하게 도움을 주려는 것 같았어요. 아, 네, 길을 잃었어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게스트하우스요. 을지로 근처에. 손짓발짓을 섞어가며 설명했죠. 그러자 어머니분이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번역 앱을 실행하셨어요.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이 IT 기술을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활용한다는 걸 처음 봤거든요. 멕시코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이 번역 앱을 이렇게 능숙하게 쓰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번역 앱에서 한국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혹시 멕시코에서 오셨나요? 어떻게 알았을까 싶어서 놀란 표정을 지었더니 아이가 제 배낭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아, 제 배낭에 달린 멕시코 국기 키링을 본 거였네요. 멕시코, 타코. 아이가 한국어로 말하며 환하게 웃었어요. 이 순간 정말 특별함을 느꼈습니다. 이 가족들의 반응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따뜻했거든요. 멕시코에서는 외국인, 특히 아시아인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어색해하거나 무관심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한국 가족은 정말 반가워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가 청계천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같이 가시겠어요? 아름다운 야경도 구경하시고 그 다음에 게스트하우스 찾는 것도 도와드릴게요. 번역 앱을 통해 들려온 제안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어요. 낯선 사람들을 따라가도 될까요? 하지만 이 가족의 얼굴에는 정말 순수한 친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제가 느낀 또 다른 점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외국인인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자연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멕시코에서 외국인들을 만날 때는 보통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돈이 될까? 하는 계산적인 시선이고 다른 하나는 귀찮다 하는 무관심이죠. 하지만 이 한국 가족들은 정말 순수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자는 마음인 것 같았어요. 특히 아이의 순수한 호기심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었죠. 특히 그 아이가 제게 다가와 같이 가요. 라고 말하며 손을 내밀었을 때 정말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이런 순수함을 언제 마지막으로 봤을까 싶었거든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생전 처음 만난 한국 가족과 함께 청계천 야경 투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인생을 바꿀 경험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죠. 같이 가요. 그 아이의 말에 저는 결국 이 가족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어요. 아무리 친절해 보여도 낯선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아이가 제 손을 잡고 이쪽이에요. 라고 말하는 순간 제 마음속의 모든 경계심이 사라졌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에서 진짜 순수한 친절함을 느꼈거든요. 아버지분이 저에게 말했어요. 제가 박이라고 합니다. 이쪽은 제 아내고 저 아이는 민호예요. 저는 미겔이에요.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왔습니다. 과달라하라. 정말 유명한 도시네요. 어머니분이 번역 앱 없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민호라는 아이가 저를 보며 미겔, 디즈니 영화 코코에 나오는 미겔 말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디즈니 영화 코코의 주인공 이름이 미겔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와, 저 그 영화 정말 좋아해요. 가족들과 함께 청계천을 걸으면서 저는 점점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박씨 가족은 정말 자연스럽게 저를 대해줬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요. 아버지인 박씨는 영어를 조금 할 수 있었고 어머니분은 번역 앱을 적극 활용하셨어요. 그리고 민호는 아이다운 순수함으로 언어의 벽을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이 다리는 정말 유명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사진을 찍어요. 박씨가 한 다리를 가리키며 설명해줬어요. 정말로 그 다리 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연인들, 친구들, 가족들 모두가 행복해 보였어요. 민호가 갑자기 미겔 아저씨 사진 라고 외치며 제 손을 이끌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다리 위에서 사진을 찍자는 거였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박씨 부부를 바라봤어요. 물론이죠. 멕시코 친구와 사진 찍는 게 정말 기뻐요.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 만난 한국 가족과 함께 청계천에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느꼈던 따뜻함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제 진짜 청계천의 아름다움을 보여드릴게요. 박 씨가 말했어요. 야경은 이제 시작이에요. 제 마음은 이미 완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이 가족들과 함께라면 어디든 안전할 것 같았거든요. 미겔 아저씨, 봐요. 물쇼. 민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을 보니 청계천의 분수에서 물줄기들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LED 조명이 그 물줄기들을 무지갯빛으로 물들이고 있어서 정말 환상적인 광경이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마음에 드시나요? 청계천의 아름다운 분수예요. 정말 놀라워요. 멕시코에는 이런 게 없어요. 정말이었어요. 멕시코에도 아름다운 곳들이 많지만 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환상적인 광경을 볼 수 있는 곳은 없었거든요. 어머니분이 번역 앱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래전에 여기는 도로로 덮여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하천을 되살리기로 했죠. 수년이 걸렸고 많은 노력이 필요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강이 도로 밑에 묻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네, 맞아요. 한국 정부가 도로를 걷어내고 이 하천을 복원했어요. 지금은 서울의 심장이 되었죠.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청계천은 서울의 심장이라고 했던 그 말이요. 가족들과 함께 걸으면서 청계천의 곳곳을 구경했습니다. 벽화들, 조형물들, 그리고 다양한 다리들. 각각이 모두 의미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민호가 한 벽화 앞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미겔 아저씨, 봐요. 이 그림은 옛날 서울을 그린 거예요. 벽화에는 과거 청계천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개천 주변으로 사람들이 빨래를 하고 아이들이 뛰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정말 달랐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죠. 하지만 지금은 박 씨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지금은 모든 사람을 위한 아름다운 곳이 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청계천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꿈이 흘러가는 곳이었습니다.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곳이요. 미겔 아저씨, 동전 던져보세요. 소원 빌어요. 민호가 제게 동전을 건네며 말했어요. 저는 그 동전을 받아들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할까요? 그리고는 청계천물에 동전을 던지며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이 아름다운 나라, 이 따뜻한 사람들을 평생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물에 떨어진 동전이 LED 조명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마치 제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신호 같았어요. 무슨 소원을 빌었어요? 민호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어요. 비밀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한 소원이에요. 박 씨 가족은 모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저는 진짜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꼈어요. 이제 게스트하우스 찾아드릴게요. 박 씨가 말했어요. 을지로까지 가는 길에 박 씨 가족은 저에게 한국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미겔 씨는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게 뭐예요? 어머니분이 번역 앱으로 물어보셨어요. 안전함이요. 멕시코에서는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정말 위험해요. 특히 도심지에서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는 아이들까지 밤늦게 안전하게 다니더라고요.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치안이 비교적 안전한 편이죠.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닙니다. 어떤 의미세요? 1960년대만 해도 한국은 정말 가난한 나라였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되었으니까요. 지금 멕시코보다도 가난했죠. 그런데 불과 60년 만에 3만 달러를 넘어섰어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60년 만에 300배 성장이라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함께 잘 살아보자는 의지였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 자식만큼은 자기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 했거든요. 민호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미겔 아저씨, 멕시코도 한국처럼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순수한 아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 분이 덧붙였습니다. 한국도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나 독일로 일하러 갔어요. 광부 간호사들이 외국에 가서 돈을 벌어 가족들에게 보냈죠. 지금은 오히려 외국에서 한국으로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요.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박 씨가 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친 것도 많아요. 환경도 파괴되고 전통 문화도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청계천 복원도 단순히 관광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으려는 노력이었어요. 게스트하우스가 가까워지면서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 인터넷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 반도체와 조선업에서 세계 1위라는 것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석유도, 가스도, 넓은 땅도 없죠. 하지만 사람이 자원이 되었어요. 교육과 기술로 세계와 경쟁한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매료되었습니다.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로만 알던 나라가 아니라 정말 대단한 역사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드디어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 미겔 씨. 청계천은 어떠셨어요? 저는 박 씨 가족을 소개하며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사장님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퍼졌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청계천은 길을 잃은 사람에게 길을 찾아주는 곳이거든요. 물리적인 길뿐만 아니라 마음의 길도 말이에요. 그리고 사장님이 잠시 멈췄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청계천이 왜 서울의 심장인지 아세요? 단순히 서울 중심에 있어서가 아니에요.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600년간 서울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모두 이곳을 거쳐 갔기 때문이에요. 왕조시대의 영광도, 일제강점기의 아픔도, 전쟁의 상처도, 산업화의 열기도, 그리고 지금의 희망도 모두 이 물길을 따라 흘러왔거든요. 박 씨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눌 때 민호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미겔 아저씨, 한국 재미있었어요? 응, 정말 재미있었어. 고마워, 민호야. 다음에 또 청계천에 와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저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꼭 올게. 박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겔 씨, 오늘 우리가 보여드린 건 한국의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진짜 가족처럼 서로를 돌보는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미겔 씨를 도운 것도 그런 마음이었고요. 가족들이 떠나간 후 저는 게스트하우스 방에 앉아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습니다. 단순히 길을 잃고 찾은 하루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하루였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 없는 것 투성이었지만 사람의 힘으로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들. 제 스마트폰에는 박 씨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청계천의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한 그 사진들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 경험은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될 거라고요. 그리고 언젠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멕시코로 돌아간 지 일주일 후 미겔은 자신의 여행 블로그에 특별한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청계천에서 찾은 두 번째 고향이었습니다. 그는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길을 잃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았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따뜻함이었다. 청계천이라는 곳에서 만난 한국인 가족은 내게 한국어로 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여줬다. 이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진짜 가족처럼 돌봐주는 마음이었다. 청계천은 단순한 하천이 아니었다. 과거 도로로 덮여있던 이곳을 한국인들이 다시 살려낸 것처럼 그들은 나의 여행도
나의 마음도 다시 살려줬다. 멕시코에서 온 낯선 여행객을 진짜 가족처럼 대해준 박씨 가족, 그리고 정이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국인들에게 평생 감사할 것이다. 글과 함께 올린 사진들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청계천의 아름다운 야경, 분수쇼의 장관, 그리고 박씨 가족과 함께한 따뜻한 순간들. 이 글은 SNS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멕시코 현지에서 화제가 되었고, 곧 남미 전체로, 그리고 전 세계 배낭여행객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인들의 따뜻함에 감동했다. 나도 청계천에 가보고 싶다. 한국의 정문화가 정말 아름답다. 수백, 수천 개의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각국의 여행객들이 자신들도 비슷한 경험을 한국에서 했다며 증언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방문했던 외국인들의 댓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길을 잃었을 때 도움을 준 할머니가 생각난다. 한국인들은 정말 가족처럼 대해준다. 청계천에서 받은 감동을 평생 잊을 수 없다. 이 글은 결국 한국 언론에서도 보도되었습니다. 멕시코 청년이 본 한국인의 정, 청계천에서 만난 따뜻한 인정, 외국인 눈에 비친 한국의 아름다움 등의 제목으로 여러 매체에서 다뤄졌죠. 박씨 가족도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민호는 미겔 아저씨가 우리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려줬어. 라며 무척 기뻐했습니다. 미겔의 글은 단순한 여행기를 넘어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따뜻한 증언이 되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것이 다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례가 되었죠. 청계천에서 시작된 작은 만남이 결국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청계천에는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도시의 심장처럼 끊임없이 뛰면서 길을 잃은 여행객들에게 길을 찾아주고 한국인의 따뜻한 정을 전 세계에 전하면서 말입니다. 미겔이 던진 그 작은 동전처럼 한국인의 친절함이 물결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계천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세계에 선사하는 진짜 기적인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청계천을 걸으실 일이 있으시다면 미겔과 박씨 가족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길을 잃은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 작은 친절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작은 감동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넘버원 코리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